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을 위한 편의방송 사회경제 약자들과 늘 함께하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3세라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많은 국민들께서 암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분이나 암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암보험 지급과 관련된 뜨거운 논쟁, 지난번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제가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사과까지 했지만 이 삼성생명에서 지금 암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TV민생연구소에서 작년 8월 그리고 올해 2월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후속 취재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암 환자들이 암 입원 보험금을 받기 위해 3년째 투쟁 중입니다. 자, 그래서 5달째 그 보험회사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위해서 저희가 또 게스트 모셨는데요. 자, 먼저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김미양 암보험 피해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미양 선생님 지금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과 힘들게 투쟁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얼굴도 드러내기 어려우시고 또 가명으로 나오셨는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거대 재벌 보험사 투쟁하는 이유 다시 한 번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진단을 받고 9월에 수술하고 10월에 항암을 했어요. 항암을 6차례 했는데 응급실만 한 30여 차례 갈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그 항암의 굉장한 고통, 고열, 장내점막 파열을 겪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어요. 네. 항암 방사선 치료도 보호자가 휠체어를 태워서 가지 않으면은 걸을 수조차 없는 그런 환자인데 삼성생명에서는 그것도 손해사정사가 저를 그 암센터에서 와서 몰핀을 투여받는 거를 보고 확인을 하고 한 달치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네. 현재도 지금 저희 환우들이 금감모 지급 권고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조차 완전히 무시하고 여전히 개인별로 전화해서 50%, 30%, 10% 이렇게 삭감하지 않으면은 한 푼도 못 받는 식으로 겁박하고 이 보험금 지급 기준 자체가 판례로만 지급한다는 일반적인 주장 때문이에요. 암 환자들을 계속 소송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환자라 사실 그럴 만한 힘이 없거든요. 네.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이 싸움에서 이 보험사에 끌려가면은 정말 최고의 우리나라 1등 글로벌 기업을 믿고 가입한 저희들 또 아직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 가입자들 그리고 저희들 자녀들이 모두 암에 걸렸을 때는 그 보험금은 다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싸움에 그냥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그동안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 암 환자들이 점거 농성 중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가 이 암 환자분 그리고 보험사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경찰관 현장에 와서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이렇게 전달을 했으니까 올라가셔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면담 요청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거부하셨는가 확인도 해주세요. 지금 링거 맞고 병원 지금 링거 맞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안 줘요. 무섭고 두렵고 막 그러면 빨리 나가고 싶은데 삼성이 끝까지 저희 말을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진짜 저희도 진짜 힘들어요. 너무 답답하고. 공기라도 쎄 큰일 나. 전현무 사장님은 내려오셔서 암 환자에게 사죄하고 암리버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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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증권을 조작을 했어요. 삼성생명에서. 어떻게 조작을 했냐? 여기는 분명히 암출을 목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17년도 우리 집사람이 암에 걸려서 재교부를 받았어요. 보험증권을.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라고 직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전부 다가 2013년도 여기도 네. 2013년도 판례에 의해서 못 준다고 전부 다 이렇게 보냈어요. 구직의 첫 번째 내용이 네. 보험금을 못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예요. 이게 본병원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허가 내진 병원이고 네. 요양병원도 보건복지부에서 인허가 내진 병원이에요. 본병원은 직접 치료가 되고 요양병원은 직접 치료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약간 증권에 아무 내용도 없어요. 암진단 2천, 이박암 선 것도 2천, 암상은 1,000, 냉장부터 암까지 수습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나이가 32살 됐잖아. 그때는 이거를 하는 거네. 그럼 좀 비싸더라도 20년 남고 백사까지 보장받아가지고 보내주지. 그러면은 보험료가 안 올라가요?
받아놓고 나 시간 요양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주세요. 생각을 해서 주겠냐고. 공교롭게 고객 중에 진단비가 발생하게 된 고객이 3명이 계셨었는데 그렇게 보험료가 높으면 그만큼 보장이 크니까 고객도 그거 감사하고 자기가 보장을 나중에 아팠을 때 보장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막상 그렇게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타게 되니까 보험사 언더라이팅 팀에서 F께 상담 요청을 해요. 뭐라고요? 왜 고객이 그렇게 보험금 많이 타가게끔 관리를 안 하냐. 내가 그 사람한테 안 걸리라고 뇌출을 걸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병이 왔기 때문에 진단약금을 회사가 주는 입장인데 진단약금이 많이 나갔다 해서 FP한테 따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회사가 보장을 안 해줄 거로 보험을 왜 팔아요. 그거는 아니지. 어떤 경우에도 보험 증권에 있는 걸로 보장 내역을 정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의해서 보험 내역은 규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약관은 바뀐 적이 없고 저희가 과거에 나왔던 당신이 가입하신 보험은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드리는 증서에 좀 표현이 달랐던 내용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약관에 해석에 대한 최종 법적 권한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판례는 저희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판례조차도 법원의 판결도 못 믿겠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약관들을 기록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개별 건강상황에 따라 지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소비자 보호는 2018년도에서 금감원에서 제시를 한 바도 있어요. 모든 거에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위기 상황이 있다거나 뭐 법을 어겼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만약 확인되면 아마 뭐 다른 그 절차를 통해서 조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분쟁 자체만으로는 어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게 더 이상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삼성생명도 뭐 그런 소비자 구제라든가 암 환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금감원의 어떤 지급 공고를 수용해 줬으면 하는 게 어떤 바람이고요. 뭐 삼성생명도 더 노력해야 되고 금감원도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저희가 암 환자 선생님들 또 보험사 그리고 보험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금감원 관계자 말이 아주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금감원의 지급 공고를 수용해달라. 정말 삼성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인데 금감원까지 나서 지급 공고를 하는데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상식밖인데 김미양 선생님 오늘 또 그 방송 나온 거 못지않게 오늘 또 투쟁이 있었다 들었는데 선생님 오늘 또 갔다 오셨나요? 네, 오늘 제 37차 보안모 대집회가 있었어요. 삼성생명 앞에서. 근데 이제 오늘 전부 오는 한우들이 너무 지금 저희가 환우이다 보니까 지쳐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생명 앞에 와서 주저앉다가 어느 한우 한 분이 이제 서러워서 그냥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울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그 중에 또 여기 2월에 출연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재발을 하셨어요. 그분도 같이 3년 동안 그 삼성생명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어떤 것이 스트레스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재발이 돼서 양쪽을 다 절제를 하시는데 그분에게도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삼성에서 현재 안 주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격하셔서 양쪽에 잘라낸 부분을 이제 다 우통을 벗으시니까 경찰들이 이제 다 와서 주위에서 뭐 소란죄 뭐 시끄럽다 이제 겁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진정은 됐는데 그리고 119도 왔는데 본인이 죽어도 안 타고 가시겠다고 거의 쓰러져 있는 거를 보고 저는 이제 촬영 때문에 여기 방송 때문에 왔어요. 한 6시쯤 다 파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너무나 그 정도로 암 환자가 죽음과 싸우고 너무 절규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제가 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보험회사하고 싸우는 부분이 암보다 더 힘이 듭니다. 사실은. 예, 선생님. 김현 선생님 아무튼 힘들게 나와주셔서 계속 진술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세중 위원장님 뭐 오랫동안 선생님들 말씀 듣고 영상도 같이 봤는데 아니 보통 뭐 생명보험회사나 그 재벌 금융회사 편들어줬다라는 비판받는 금감원들마저도 나서서 지급 공고를 하고 이런데도 지금 삼성생명이 지급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급 금고 자체가 이제 뭐 강제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암보험 가입자들이 뭐 제가 알기로는 2014년 기준으로 2,700만 명이거든요. 엄청난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한번 주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네가 쉽게 말하면 뭐 손해가 된다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암 보험이란 건 당연히 이제 가입할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데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 권고를 무시하면서 이제 소송을 유도하는 거죠. 소송을 유도하면은 첫 번째 소송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경우가 힘들거든요. 뭐 삼성 직원도 스스로들 얘기하기가 자기네들은 뭐 삼성이 소송에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대형 로펌 내세워서 그렇죠. 소송에서까지 이제 또 이렇게 암 환자들 2-3번 울리는 형국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 보험증권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농성 중인 이 보안모 김근아 대표의 보험증서입니다. 지금 처음 가입했던 94년 보험증권에는 암 치료를 목적으로라고 지금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자, 2007년 재발급받은 약관에는 보니까 직접 목적으로라는 문구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문구가 변경된 거는 이 보험회사 직접 듣지 못했다 얘기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보험증권 내용을 이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이렇게 있나요? 이게 또 맞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란 건 가입 시점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게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시율이라고 그래서 은행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 모든 내용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환자가 너무 많이 갖고 보험금이 많이 소진되면 자기들이 약관 바꿔서 그때부터 새로 가입한 환자들에게만 그렇죠. 적용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당수 많은 환자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당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힘드시지만 김미양 선생님 한 번만 더 모셔보겠습니다. 김미양 선생님. 네. 계속 이 분쟁의 주요 내용 중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 지금 삼성생명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알기에 우리 암 환자 선생님들이 일반 병실에는 오래 못 있고 요양병원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아는데 그 이유를 당사자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수술을 하면은 그 환자들을 실밥도 뽑지 않고 핏주머니를 달고 다 거의 암 환자들을 퇴원을 시켜요. 그러니까 분병원에 병실도 부족하고 담당 주치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암 환자가 많으니까 다음 환자를 위해서 퇴원을 해달라. 왜냐하면 퇴원을 안 하면 다음 환자가 급하게 수술 받아야 하는 환자가 병실 부족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니까 일단 퇴원을 권유를 해요. 그래서 거의 그 실밥을 못 뽑고 나오고 항암 중에는 일상생활이 일절 불가합니다. 절대로 일상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거의 본병원의 그 의사의 권유로 요양병원을 가라고 권유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24시간 통증이 거의 멈추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있으면
진통제하고 몰핀이 수시로 투여가 되고 진짜 발열과 오한 뭐 음식물 뭐 섭취에 대한 뭐 구토 이런 모든 응급 조치가 요양병원에서 바로바로 시행이 돼요. 네. 그래서 요양병원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는 그게 불가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다 보면 암에 이렇게 걸리신 분들은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정말 이 요양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 네, 이거 정말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봤습니다. 2018년 금감원이요. 이 암보험의 직접 치료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2019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암의 직접 치료는 암 제거, 암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봤고요. 그리고 암 보험금 지급 대상을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와 화학 치료 등으로 이제 봤습니다. 아, 위원장님. 자, 이렇게 기존에 가입한 환자들 직접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이 많은데 요양보험 입원비 이거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보험 영업을 해왔지만 저도 제가 암보험 팔면서 뭐 직접 치료, 직접적인 뭐 이런 얘기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교육을 들어본 적도 없고. 네.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고요. 이 소송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인데, 약관법에, 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관법에 그러니까 약관의 내용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유리하도록 하라고 약관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그냥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사들이 계속 소송을 유도하고 소송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금감원 내용도 좀 문제가 있는 게 후유증이라는 건 이제 흔히 말하는 치료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후유증이고 이제 합병증이라는 건 이제 다른 전혀 질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통, 그다음에 뭐 구토 이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합병증이나 후유증 때문에 안 준다. 이런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게 2019년도에는 요양병원 제라고 아예 명시해놨다니까 그거 알고 이제 가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걸 역시 설명을 제대로 안 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만약 요양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특약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요것은 아마 이제 보험 좀 가입해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설명도 없었고 약관에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다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당연해요. 예. 참,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민양 피해자님. 자, 지금 3년째 보험회사 투쟁 중이신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암이란 거는 죽음하고 싸워야 되는 병이거든요. 그만큼 암 환자는 너무나 힘들고 긴 그 질병과의 싸움이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고를 대비해서 든 보험인데 재벌 보험사들의 횡포가 없어지고 부디 암 환자들한테 약관대로 지급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저희도 함께하고 이 원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우리 삼성생명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예, 삼성생명은 지금처럼 뭐 보험금 지급하지 않기 위한 그런 뭐 꼼수, 불법행위, 인권유린 중단하고 당장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 이런 피해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 같은 소비자 보호 법들이 좀 하루빨리 좀 입법화되고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보험 설계사, 보험 가입받은 분들까지 나서서 지금 맞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뿐만 아니라 네. 전향적인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영님 그리고 오세중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 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간다 기한이가 간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김기현 리포터가 보냈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간다 기환이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한 가정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체험해볼 아르바이트 요양보호사입니다. 선배님을 여기서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간다 기환이가 난 항상 이렇게 다짜고짜 시작을 하는 게 여기, 예. 문 열린 집이요.
스마트 장기 요양. 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오. 이제 장기 요양보험 시작입니다를. 어머니 저 왔어요. 예. 아이고 기지개 켜시고. 예. 일어나셔야 돼 이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고이 주무고 계시네. 이게 흰쌀이랑 지금 보리쌀이 섞여 있는 거죠? 네. 당뇨가 있으셔서 보리쌀을 드셔야 돼요. 아, 당뇨가 있으시구나. 예. 이제 헹구세요. 2번만. 많이 못 믿어오신가 봐요. 아니요. 자꾸 질문이 그렇게 이간질하지 마요. 지금 선배님이랑 나랑 지금 얼마나 지금 돈독한데. 어우, 야. 이거 반찬들 전부 다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제 만들어 오기도 하고. 네. 예. 오이지 좀 썰어주세요. 오이지. 네. 두께 뭐 한 0.3mm? 0.2. 0.2. 예. 하루 종일 썰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또 우리 저기 어머님이 드신다고 하니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손 요렇게 넣고. 손 잘리지 않을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방송 나가는 거 보면은 아마 거의 요리사급으로 셰프급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냥 피디님의 편집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직접 가열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중탕 가는 방법이 불 있는데. 켜세요. 네. 아, 예. 어머니 체조 좀 해야지. 체조. 체조. 응, 가만히 있어봐. 체조 좀 합시다, 어머니. 자, 다리 쭉 뻗고 쭉 잡아당기세요. 자, 쭉. 스트레칭. 와, 어머니 저보다 더 유연하신데? 셋. 이렇게 잡고.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예, 이쪽으로 턴.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봐요. 아, 네. 왜 지켜봐야 되죠? 목욕탕에 이거 깔아놓은 이유가 어르신이 넘어지면 낙상 사고 때문에 네. 그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지켜봐야 돼요. 우리는 어머니가 하시니까. 아, 세수는 어머님이 스스로 하시고 내가 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스스로 하시니까. 잠깐만요. 반찬 올려드릴게요. 더덕이에요. 더덕. 어머니 더덕 무침이에요. 맛있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뭐 드릴까? 오이지? 이건 오이지.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계란찜을 이 손자가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만들었어요, 계란찜을. 맛있겠죠? 잡숴보시고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계란찜. 맛있으세요? 진짜로? 오케이. 성공. 물 드려요. 네. 천천히. 아이고. 허리 시원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정희. 강정자 희자. 야. 지금 자녀분이 몇 명이나 계신 거예요?
4남매. 4남매. 그래서 4남매를 내가 다 공부 가르쳤지. 아이고 참 진짜.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그냥 나만 일대를 안 댕긴데 없이 댕기고 그랬어.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또 망가지셨구나. 할머니 저도 손주할까요? 저도 손주할까 할머니? 그래. 안마해서 좋아서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그럼요.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전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통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잘한다. 야, 지금 땀이 날 정도로 열창을 했습니다. 노래 잘하네요, 어머니. 네. 그죠? 어때요? 노래 잘해요? 자, 몇 점이에요?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그래. 이거 지금 쓰신 지 몇 달 되셨대요. 갑시다. 와, 먼지 많다. 저는 요양보호사 4년차 안용숙입니다. 코로나19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 어차피 지금 뭐 하시는 일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영향이 있죠? 있죠. 어떤 게 좀 달라졌나요? 우선은 내 건강을 챙겨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어르신도 모실 수가 있고요.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그렇고. 마스크, 손 씻기, 또 이제 뭐 입은 옷은 바로 가서 이제 세탁하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이후에도 마찬가지를 하면서 더 위생에 신경을 쓰는 거. 4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쭉 해오셨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르신들이 이제 아프지 않고 이제 목욕 같은 걸 하시거나 그러면 정말 시원하다. 개운하다? 네. 어머니 오늘 너무 이뻐요. 그러면 이뻐? 이러고 반기실 때 이렇게 말을 이제 저희 해주실 때 그럴 때가 정말 기쁘죠. 자,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요양보호사 체험을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쉴 틈 없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에게 든든한 친구이자 지원군이 되어주는 요양보호사분들. 자, 간다 기환이가 간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발빠르게 달려가겠습니다. I'll be back. 네, 제가 요양사분들, 네, 제가 요양보호사분, 이 발음도 좀 쉽지 않은데 정말 다양한 일 하시고 수고 너무 많으시고 어쨌든 정말 가족보다 더 친근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자, 그래서요, 이분들에게 좀 뭔가 좀 좋은 이런 대우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대책에 관련돼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전지현 전국 요양서비스 노조 사무처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정 교수님, 방금 우리 화면에 보시는 봤던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 그렇죠. 이게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요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2008년부터 시작했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가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환, 뭐 파킨슨이라든지 치매라든지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6개월 이상 스스로 활동을 못한다라고 판정이 되면 1에서 5등급까지 판정이 되고요. 5등급이 제일 약한 거지만 그 밖에 살짝 벗어나셔도 등급별로 경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뭐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네. 예. 저 사무처장님
소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재가 요양 보호사들 소속이 어디고 또 어떻게 일을 시작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등급을 받으시면 어르신들이 제가 방문 센터에 오셔서 이용 계약서를 맺게 되어 있어요. 네. 이용 계약서를 체결하면 그다음에 그 어르신 집에 어떻게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하실 요양보호사를 찾아서 이게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가 되고요. 어르신 그 요양보호사는 그 센터와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실은 센터로 출근하는 건 없고요. 바로 어르신 집으로 가고 만약에 어르신이 또 한 두세 분 모시게 되면 다른 어르신 집으로도 또 바로 그 어르신 집에서 또 이동을 하는 그래서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센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그저 그냥 어르신 집으로 바로 방문해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소송은 방문요양센터하고 급여도 여기서 나오고요. 일단은. 네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지난달에요. 이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 보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 일 일부가 중단됐다는 75.5%, 일 모두가 중단됐다는 분은 20.6%였습니다. 그리고요, 일 중단 이후 취해진 조치는 70.6%가 무급으로 대기. 네, 3.2%는 자발적 퇴사 강요, 2.7%는 일방 해고됐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야, 이렇게 일자리가 중단이 되면 뭐 사실상 거의 무급으로 대기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님, 이 정부의 지원책 뭐 어떤 게 있어요?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걸로 노동자들에게 주겠다라는 지침이 있긴 했는데 이것도 저희 요양보호사도 해당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알아봤더니 어느 센터장이 확인해 본 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더라. 그리고 60시간 미만 근로도 또 안 된다더라. 네, 이런 각종 조건들이 붙어서 실제로 저희는 일이 중단되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지 마라고 하면 저희는 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사회보험료가 다 중단이 됩니다. 납부가 다 중단이 되면 실질적인 해고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예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은 있다고 하지만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저희는 미지수고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유급 대기, 유급 권고를 했다고는 하는데 재가는 아예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요? 시설은 또 유급 대기라고 하지만 유급으로 해주시는 곳이 전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실은 이렇게 방문하지 않아도 이렇게 수가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야, 이거 정말 사각지대에 계시네요.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료도 내시잖아요. 그래서 실업된 상태면 실업급여를 주는데 그것도 원활치가 않다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해고는 아닌 거예요. 아까 무급대기. 무급대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거나 무급직인 사람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는데 그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을 주는 거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안 받는 거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제도는 알아보고 왔는데. 교수님, 그러면 자, 보통은 지금 회사가 어려우면 노동자를 자르지 않는 대신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휴업수당 70%를 주고 그중에 90%를 받는데 여기는 왜 그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노인요양센터들은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입장 바꿔놓고서 센터장들이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죠. 인건비나 고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6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요양보호사의 우리가 노동자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동자로서의 어떤 인간의 특징 이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평소에 급여는 어떻게 받으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무처장님. 실은 저희는 기본 최저임금입니다. 시설이든 제가든 다 똑같고요. 다 최저임금이고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급여가 실은 공단에서는 정부에서는 수가가 일정하게 같이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급여는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연차 수당 포함해서 실제로 그 1,500원 올해 시급을 1,500원 연차 수당이랑 주휴 수당까지 포함해서 1,500원을 주는 것도 있고 연차와 주휴까지만 해서 연차를 빼고 1020원만 주기도 하고 그 실제는 저희는 연차 휴가의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는 그래서 그냥 그 정확한 연차 수당의 개념이라기보다 일정 정도의 약간의 수당을 조금 더 얹어서 연차라는 개념으로 해서 수당을 준다라는 표함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한 요양보호사가 한 어르신 집을 방문했을 때 60만 원, 70만 원 정도 선, 그리고 2집 정도 방문하면 120에서 130만 원 선 정도 선으로 실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루에 한 번 가나요? 어떻게 한 집? 한 집에는 뭐 등급별로 시간이 다른데 1, 2등급은 4시간까지, 3, 4등급은 3시간까지인데 하루 단위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을 2집 다니면 뭐 아무튼 6, 7, 8시간 하는 건데 130만 원이면 이건 아무튼 일반 최저임금 노동자도 훨씬 못한데. 네, 맞아요. 세상에 이거 외에도 예전에도 저희 한번 방송 오셨는데 온갖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막 갑질도 있고 희롱도 있고 어떻습니까, 지사님? 네. 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닥친 이야기 하나, 저희도 되게 억울하고 너무 이렇게 분노스러운 일인데, 최근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어르신 확진자들이 많이 나셨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그 긴급 돌봄으로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확진자 어르신은 이제 요 병원으로 이송되시고 그 어르신 집에 청소를 소독하고 청소를 요양보호사들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방진복도 없이 앞치마만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그냥 일반 마스크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신 그 요양보호사는 그 달의 월급은 60만 원도 채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고 해요. 이걸 보면서 이런 코로나 사태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요양이 우리 요양보호사가 그런 확진자 어르신 집에 들어가는데도 방진복은커녕 앞치마만 하나 입고 그렇게 했다는 게 저희는 정말 우리 정부도 우리 요양보호사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정말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 코로나 이 사태에 돌봄 서비스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직접 서비스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대기근무, 뭐 재택근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직접 어르신을 돌봐야 되는 건데 이 돌보는 우리에게 실은 그렇게 마스크 한 장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전보호 지금. 장구도 없이. 그 쿠팡 배달 노동자들 생각나는데 그분들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나네요.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또 생방송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모질라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수님 대책. 요양보호사를 우리 복지부 이야기로 보는데 사실은 노동부에서 개입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노동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런 일들은 확실하게 개입해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무선생님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엄마도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일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맞아요. 나의 일인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제도인 만큼 공적 영역인 거고 공공의 서비스로 차원으로 저는 정부가 대책을 세워주고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간곡하게 고민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아주 호소가 절절한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고 이제 자식 세대가 부모님을 경제적이든 육체적으로든 모시기가 어렵다라는 게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초연금으로 해당할 부분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오늘 정 교수님이 말한 노동의 보호를 받는 요양보호사님들이 그분 우리 노인 어르신들 제대로 모시는 부분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TV 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생방송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